안녕하세요, 창필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비즈니스 영상은 창필의 팀 비즈니스 브랜드죠. 동백본가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동백본가가 오피스 상권에 망한 가게들이 많잖아요. 그런 망한 가게들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주제로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오피스 상권 좀 막연하죠. 엄청 대단한 오피스들이 몰려있는 그런 상권만이 오피스 상권이 아니라 소호 사무실이라고 해서 보통 10명 내외 이런 사무실들이 몰려있는 곳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에. 그리고 그런 소호 사무실이나 우리 같은 자영업자들 있잖아요. 자영업자들 중에는 미용실 하시는, 부동산 하시는 분들, 태권도장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다 자영업자들도 어쨌든 그쪽으로 출근을 하니까 그런 분들 모여있는 곳들도 오피스 상권이라고 얘기를 해도 돼요. 보통 1층에는 뚜레쥬, 파리바게뜨 있고, 2층에 PC방도 있고, 3층에는 미용실도 있고, 4층에 태권도장도 있고, 5층에는 수학학원도 있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나 원장님들이나 사장님들이 다 출근하는 거니까. 수학학원 같은 데도 선생님들이 5명, 10명 근무하고, 미용실도 서브분들까지 하면 10여 명 근무하고,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다 통칭해서 오피스 상권입니다. 물론 좋은 상권이라면 관공서나 기타 큰 기업이 들어와 있는 오피스에 그곳을 둘러싼 대단지 아파트에 그 옆으로 또 이어지는 대학가나 집객시설, 이런 것들이 갖춰진 복합 상권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우리 같은 초보들은 사실상 그런 곳에 들어가는 건 쉽지가 않죠. 그래서 결국 투자금이 크지가 않는 그런 평범한 오피스 상권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 평범한 오피스 상권이 왜 투자금이 크지 않냐면, 상권 자체가 보통 일주일 내내 돌아가는 상권이 아니라 주 5일 상권인데다가 점심시간에 좀 반짝하고 저녁에 1차 정도 몰리고는 나머지는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곳을 어쨌든 퇴근과 동시에 같이 다 집으로 가버리면 거기가 더 비어버리니까 이 오피스 상권의 매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다른 좋은 상권들처럼 꾸준하게 계속해서 손님을 받는 게 아니라 점심에 반짝, 저녁에 한두 바퀴, 이게 최선이니까. 그렇다고 그때만 잠깐 쓴다고 사람을 덜 쓰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다가 한정적인 시간이 있는 그런 오피스 상권은 오히려 반대로 회전이 안 되니까 회전을 이빠이 치려고 평수 대비 테이블도 많이 놓는 경우들도 있고, 사람들이 서빙하고 또 치우고 또 들여보내고 이런 일을 해야 되니까 인건비도 많이 들죠. 2시간만 하고 퇴근해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인원은 정해져 있는 건데, 어떤 이유든지 환경 변화에 따라서 매출이 줄어들게 되면 그 떨어진 매출을 쉽게 복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 어정쩡한 오피스 상권에서 망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사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딱히 완전 쫄딱 망해서 가게가 나왔다, 이렇다기보다는 하다 보면은 딱 자기 가게 한계를 본인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 내 가게 한계를 내가 잘 알고 있는 자영업자가 이거 더 해봐야 답이 없구나, 이런 식의 느낌을 가지고 가게를 내놓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시원하게 쫄딱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달 잘하면 딱 밥 먹고 사는 거고, 잘 안 될 때 까지는 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런 곳에는 자기만의 스타일로 살다가 어떻게 해서 브랜딩이 확실히 되었거나 가성비에다가 맛이 진짜 확실하게 자신만의 것으로 갖춘 곳들은 터줏대감처럼 버티는데, 나머지 곳들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없어지고 또 새로운 브랜드 들어오고 나가고 또 들어오고, 이런 패턴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간과하는 거는 결국 그 오피스 상권에서 내가 장사를 할 건데 내 경쟁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거라는 겁니다. 내가 설렁탕을 하니까 설렁탕 간판을 걸고 장사하는 사람이 경쟁자일까요? 내가 부대찌개집을 하니까 부대찌개 브랜드만 내 경쟁자일까요? 그게 아니죠. 그저 점심을 주력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피스 상권은. 거기다가 저녁에는 대충 식사와 술 곁들여 먹고 가는 그런 스타일의 가게 전부가 내 경쟁자인 겁니다. 오피스 인구들의 특징은 검색을 해가지고 그 짧은 점심시간에 찾아가서 먹거나 이렇게 하질 않아요. 그저 어디가 어떻더라, 오피스에 있는 그런 동료들 얘기 듣고 새로 생겼네? 그러면 거기 딱 압니다. 왜냐면 맨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리고 새로운 입의 즐거움을 위해서 어쨌든 한 번씩은 꼭 찾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 자기들이 특별하다고 그런 장사 스타일의 가게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는 건데, 그 비스무리한 가격대, 그 비스무리한 가게 분위기, 비스무리한 그런 반주 개념 식당, 그렇게 비스무리한 사람들끼리 계속 경쟁을 하는 거예요. 점점 더 오피스 인구들은 그곳에서 소비를 안 할 이유는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상가들은 줄어들지를 않으니까 결국 나눠 먹는 거죠. 그러면 이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있을까요? 항상 강조하지만 차별화라는 거는 고작 그 메뉴적인 부분, 메뉴 차별화만이 차별화가 아닙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런 오피스 상권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조그만 투다리 매장 아시잖아요. 투다리 매장 하나씩은 있다는 건 아실 거예요. 투다리 매장, 거기에 있는 김치 우동 같은 경우도 결국 개인적으로 내가 끓인 것보다 맛이 없는 것 같고, 꼬치는 냉동으로 받은 거 주기 때문에 말라 삐뚤어져도 사람들은 그곳에 앉아서 술 한잔 합니다. 왠지 아시나요? 그곳에는 파티션이 쳐져 있어요. 다른 곳들은 회전율을 돌린다고 테이블을 따닥따닥 붙여놓을 때, 그곳은 그 좁은 공간을 어쨌든 더 못 들어오게 이렇게 나눠놨죠. 투다리가 전성기 때는 2,000개가 넘었다는데 우리가 투다리를 검색해서 찾아가든가요? 그냥 아저씨들, 오피스 아저씨들이 1차 먹고 그냥 가는
갔던 겁니다. 그냥 발걸음이 그냥 가는 거예요. 대단해서가 아니라. 안주가 김밥 천국처럼 다 있고 되게 종류가 많잖아요. 대신 그런 공간에 우리만의 공간을 제공하고 조명도 형광등 조명이 아니라 좀 술맛 나는 그런 조명?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꾸며놓은 거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생각을 하다 보면은 오래된 골뱅이 집들 있는 거 혹시 기억하나요? 통골뱅이 묻혀주고 막 골뱅이탕 가져다주고 그런 것들 누가 찾아오죠? 그냥 아저씨들이 속이 허하거나 1차 먹었는데 배부르고 좀 뭐하고 그냥 2차로 먹기 좀 좋을 때 이럴 때 또 가죠. 1차로 오는 사람한테는 뭐 치킨도 튀겨주고 골뱅이도 묻혀주고 그 다음에 2차로 오는 사람들한테는 골뱅이탕 그거 뭐 골뱅이 많이 들어있지도 않은데 어차피 탕 앞에 두고 소주 한잔 마시고 국물 한 번 마시고 골뱅이 씹으면서 그냥 사는 얘기 하는 겁니다. 좀 배고프면은 소면 하나 넣어주세요. 이렇게 뭐 국수로 즐겨도 좋은 거죠. 그 수많은 매장들이 회전율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점심을 미친 듯이 올리고 밥에 저녁 1차 반주 개념으로 다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장사 틈에서 벗어나서 아예 차별화된 전략으로 높은 매출이 아니더라도 먹고 사는 데는 문제없는 창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투다리든 아까 얘기한 골뱅이탕이든. 투다리 같은 매장은 어쨌든 프랜차이즈다 보니까 원가율은 높아도 테이블 개수가 적잖아요. 근데 그 메뉴들도 원팩으로 다 할 수 있다 보니까 주인 한 명에 알바 한 명 두고 하루 33만 원만 팔아도 한 달에 자기 인건비 300만 원 이상 가져가죠. 골뱅이집 같은 경우는 원가율이 엄청 낮습니다. 그리고 단가는 높아요. 메뉴도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원팩 제품 안 써도 되고 이런 메뉴들은 찾아오는 고객보다도 그냥 뭐 1차로도 소주 한잔하러 가고 2차로도 갈 데 없어서 그냥 들어오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어정쩡하게 점심 밥 장사, 저녁 밥술 이렇게 장사하는 매장들이 즐비한 곳 이런 곳에는 특히 프랜차이즈들이 많습니다. 프랜차이즈는 결국 물류 공급이 목적이고 그 목적에 맞춰서 테이블 회전에 포인트를 둡니다. 그래서 점심도 돌리고 저녁도 돌리고 배달도 하면 좋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 같은 자영업자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저 점심 때 무지하게 바쁜 그곳에서 피 터지게 경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유유히 저녁에 문을 여는 겁니다. 점심 때 문 열지 말고 서울 송파에 일신여상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일신여상이라고 하는 고등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여중 여고만 해가지고 몇 개가 몰려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분식집만 10개가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도 많고 맛집이라고 막 TV에 나왔던 뭐 즉석떡볶이집 그런 거 포함해서 10개 이상이 있어요. 진짜 치열하죠. 근데 진짜 재미있게 장사하는 곳은 어디냐면 저녁 5시에 그때서야 비로소 문을 여는 어른이들을 위한 분식집입니다. 어른들을 위한 분식집. 다른 분식집들은 애들 퇴근 시간 맞춰서 문 닫는단 말이에요. 학교 시간 맞춰서. 애들 장사니까. 근데 이곳은 5시에 문을 열어가지고 어른들을 위한 분식 오마카세를 팝니다. 아주머니 혼자서 일하시는데 하루 매출 5, 60만 원 팔죠. 다른 분식들처럼 애들이 몰려와서 회전 돌린다고 사람을 미친 듯이 써서 전쟁 치르는 게 아니라 그저 들어오면 그냥 분식을 그냥 차례대로 시키고 그냥 주는 대로 소주 맥주 이렇게 섞어서 마십니다. 분위기도 이자카야집 망한 거 인수한 거라서 어둑어둑 조명도 있고 술 맛이 납니다. 결국 차별화를 점심 장사가 아니라 저녁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투다리 같은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단가 낮은 골뱅이식 메뉴를 하게 되면 공간도 좋고 메뉴도 익숙하고 원가 낮고 단가 좋고 인력 효율 좋고 그래서 제가 동백본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백뼈구이였죠 원래는. 근데 동백본가로 이름을 바꿨어요. 뼈구이는 아저씨들에게 아주 친숙한 감자탕 뼈 있잖아요. 이걸 베이스로다가 미리 삶아놓은 거 불판 두고 데워 먹고 졸여 먹는 개념이기 때문에 인력 효율이 좋아요. 사람 한 명 쓰면 됩니다. 삼겹살집처럼 막 구워줄 필요도 없고 1인분 더 주세요, 뭐 상추 더 주세요, 뭐 반찬 좀 더 주세요 이런 말 듣고 또 반복해서 서빙 안 해도 되죠. 무엇보다도 단가가 좋고 원가가 좋습니다. 하나 하면 38,000원, 45,000원 이런 식이에요. 골뱅이탕은 어떤가요? 골뱅이가 엄청 싸잖아요. 또 골뱅이탕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그런 아저씨들한테는 익숙한 맛이죠. 가게 이름에 뼈구이하고 골뱅이탕 이런 게 달렸다는 거는 어쨌든 그 수많은 아저씨들 선호 메뉴들 중에서는 차별화를 둔 거고요. 경쟁자가 적은 거죠. 거기다가 골뱅이를 두었다는 건 익숙함과 무난함을 장착한 겁니다. 오피스 상권에서 어정쩡한 상황이 됐을 때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적합한 대안이라는 거죠. 원가 싸고 단가 낮고 재료의 익숙함, 조리의 특별함, 인건비 안 들고 저녁에만 집중으로다가 하다 보니까 아침부터 일해야 되는 그런 노동 강도도 없고요. 무엇보다 원가가 낮으니까 배달하기도 좋아요. 요즘에는 뭐 당근마켓 이런 것도 활성화돼 가지고 테이크아웃도 활발한데 5,000원 정도 할인해 줘도 수수료 나가는 게 없으니까 손해날 것도 없죠. 원가율이 25% 정도밖에 안 드니까 그게 가능한 겁니다. 프랜차이즈처럼 원가율 막 40% 넘고 이러면은 어떻게 5,000원을 할인해 주고 어떻게 배달을 합니까? 그게 되니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방 고객, 방문하는 고객들은 어쨌든 동네 오피스 수요로다가 효율 높게 술하고 같이 판매하는 술 장사하고 상권을 넓게 배달까지도 할 수 있으니까 추가 매출이 낼 수가 있죠. 메뉴 자체가 종류가 적다 보니까 주방 효율도 높죠. 100만 원 이상 매출도 주방 한 명이서 그냥 쳐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오피스 상권에 어정쩡하게 망한 브랜드, 어정쩡하게 시설까지 다 돼 있는 브랜드인데 지금 장사가 안 돼서 지금 내놓는 가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겟해서 동백본가라는 브랜드로도 한번 좀 이렇게 조인을 해가지고 최소 비용으로 다 창업을 해보시는 것도 한번 고려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 창펄직이었습니다.